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너는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속도에 대한 세상의 숭배에 저항하는 것이며 숱한 마음 놓침의 시간들을 마음 챙김의 삶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꽃나무들은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꽃물을 길어 올려 꽃을 피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류시화 작가가 최근에 펴낸 시집 마음 챙김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은 작가의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출간 이후 15년 동안 모은 해외 시들 중에서 작가가 특히 좋아하는 시들을 선정하여 엮은 시집입니다. 류시화 씨는 시와 인생에 대해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내어 말해진 모든 단어들은 사실 공기의 떨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떤 공기의 떨림들은 모여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 속에 삶의 떨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리의 숨결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숨결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숨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막히게 달려간 순간, 숨막히게 껴안은 순간이, 혹은 영혼을 회복시켜준 진정한 접촉,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에 그토록 몰입한 순간이. 그 순간들을 사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누구나 저마다의 시가 있다. 생애 뒤편 어딘가에 적어놓고 온 현실을 살아가느라 잊어버린 순수의 시가. 예이츠가 말했듯이 인간은 여러 현을 가진 악기와 같으며 그중 몇 줄은 일상생활의 좁은 관심사들에 의해 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현들은 사용되지 않고 잊혀진 채로 있다. 이 시선집에는 멕시코의 복화술사, 기원전 1세기의 랍비,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고대와 중세, 그리고 현대 시인들이 쓴 삶과 시대에 대한 통찰의 시 7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7편의 시를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심장에게. 고마워 내 심장. 투덜거리지도 않고 소란 피우지도 않으며 타고난 근면함에 대해 어떤 칭찬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서. 너는 1분에 70번의 공덕을 쌓고 있지. 너의 모든 수축과 이완은 세상을 두루 여행하라고 열린 바다로 조각배를 밀어 보내는 것과 같지. 고마워 내 심장.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꿈에서조차 독립된 존재로. 너는 계속 확인해 주지. 내가 꿈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날개가 필요 없는 마지막 비상 때까지는. 고마워 내 심장. 나를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서. 비록 오늘은 일요일,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지만 내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는
영원한 휴식 전에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만약 신이 내가 헝겊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들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 순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으리라. 다른 이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신이 내게 한 조각의 생이라도 베푼다면,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음 위에 내 마음속 미움들을 적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솟기를 기다리리라. 내 눈물로 장미에 물을 주리라. 장미가시가 주는 상처와 꽃잎의 붉은 입맞춤을 느끼고 싶기에.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여자와 남자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이 들면 사랑에 빠지는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는 날개를 주리라. 하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노인들에게는 일깨워 주리라. 죽음은 노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더불어 온다는 것을. 인간들이여, 많은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모든 인간이 산 정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은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나는 알게 되었다. 갓난아이가 그 작은 주먹으로 맨 처음 부모의 손가락을 꼭 움켜쥘 때 영원히 그 부모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내려다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배웠다. 오직 그가 일어서는 걸 도우려고 손을 내밀 때만. 나는 아주 많은 것을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여행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불행히도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하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거리에서는 포도를 팔고 토마토는 껍질이 변한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던 소녀는 다시는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 예고 없이 우편 배달부가 바뀐다. 이제 편지들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황금빛 잎사귀 몇 개로 나무는 다른 나무가 된다. 이 나무는 더 풍성해졌다. 오래된 껍질을 지닌 돼지가 그토록 많이 변하리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가? 어제보다 더 많은 화산이 생겨나고 하늘은 새로 생겨난 구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워지는가? 나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배나 바이올린 모양의 섬세하고 가느다란 다리들의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만나 당신의 꽃향기 나는 입술에 입맞출 때 우리의 입맞춤은 또 다른 입맞춤이고 우리의 입술은 또 다른 입술이리라. 그러니 사랑이여, 모든 것을 위해 건배하자. 추락하는 것과 꽃피는 모든 것을 위해 건배. 어제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위해 건배. 지나간 날들과 다가올 날들을 위해 건배. 빵과 돌을 위해 건배. 불과 비를 위해 건배. 변화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되었다가 다시 입맞춤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위해 건배. 우리의 삶이 시들어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뿌리만 남고 바람은 미움처럼 차갑겠지. 그때는 우리의 피부를, 손톱을, 피를, 시선을 바꾸자. 당신이 내게 입맞추면 나는 밖으로 나가 길에서 빛을 팔리라. 낮뿐 아니라 밤을 위해서도 건배. 영혼의 사계절을 위해 건배. 파블로 네루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죄로 목이 맬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배보다는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엘렌 바스. 하지 않은 죄.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마거릿 생스터. 인생의 흉터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아, 무덤을 가로지른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엘라 휠러 윌콕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 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대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마야 안젤루. 류시와 작가가 생각하는 마음 챙김은 이러합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시 후에에서 쓴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이다. 주디 브라운이 시 내에서 썼듯이 기쁨과 슬픔, 그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둘 다에게 내라고 말해야 한다. 가슴은 문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그 문 앞에 서서 왜를 물을지라도 모든 순간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슴의 문을 오래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 까비르가 노래했듯이 모든 호흡마다 그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나는 마음 챙김의 진정한 정의라고 이해한다. 출근길, 여행길, 인생길을 나설 때 지갑만 챙기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면서 살았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